지친 내 몸에 파이팅이 필요한 시간, 파이팅 내관절.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다음입니다.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취미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쉽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운동일 텐데요. 그런데 내 건강을 위해서 선택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팔꿈치 통증을 유발하는 테니스 엘보우, 골프 엘보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곽호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 곽호일입니다. 원장님, 이전에는 나이가 들어간 질환을 봤잖아요. 이번엔 운동 이름이 들어간 질환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테니스, 이제 골프, 이제 운동 종목 이름이 들어간 테니스 엘보우, 골프 엘보우라고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 질환이 있는데요. 네. 이제 골프의 스윙 동작이라든가 테니스의 이제 백핸드 동작 등등 이제 잦은 손목 사용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팔꿈치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또 궁금한 게 그렇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이제 테니스 엘보, 이제 골프 엘보 자체가 이제 정식 병명칭은 내상과염과 외상과염입니다. 네. 이제 위팔뼈, 이제 상완골이라고 불리는 위팔뼈의 말단 부분에 있는 안쪽과 바깥쪽 부분에 있는 네. 구조물들을 이제 외상과와 내상과라고 이제 부릅니다, 각각.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손가락을 구부리는 굽힘건과 손가락을 펴고 손목을 제낄 수 있는 펴건이 붙는 부착부가 되는데요. 그 골 부착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손목 또는 이제 손을 사용하기가 많이 이제 불편하게 되고요. 이제 사용할 때 팔꿈치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이제 뭐 물컵을 들기가 힘들다, 텀블러를 들기가 힘들다, 네. 아니면은 문고리를 잡아 돌리기가 힘들다 등등 이런 불편감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팔을 많이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 부분이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니까 참 여간 귀찮고 또 번거롭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한 게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우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어떤 건가요? 네, 그 손의 과사용 및 이제 반복된 동작으로 인해서 이제 미세한 충격들이 이제 팔꿈치에 이제 누적되다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손을 많이 쓰는 이제 주부분들이라든가 네. 이제 요리사, 청소부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운동 많이 하는 젊은 이제 헬스인들, 네. 그리고 이제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크고 작은 부상 등을 당하셨던 그런 분들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 팔, 팔꿈치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한번 아프면 조금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흔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질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이 질환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손을 결국 사용을 할 때 팔꿈치 쪽에서 통증이 이제 유발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골프 엘보의 경우에는 이제 내상과염이라고 해가지고 손가락을 구부러뜨리거나 손목을 들어 올릴 때 또는 어떤 물건을 잡아서 들어 올리려고 할 때 내측부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테니스 엘보의 경우에는 이제 외상과염이라고 불리고 손가락을 펴고 손목을 들어 올리는 동작,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이제 손으로 갖다 막아준 채 손목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 바깥쪽에서 통증이 유발되게 되면은 이제 테니스 엘보를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테니스 엘보를 의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배워봤는데요. 그럼 또 궁금한 게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팔꿈치에서 이제 통증 위치를 먼저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요. 네. 이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서 골 변화가 생겼는지 아니면 석회가 끼어 있는지 정도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서 힘줄이 두꺼워진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저에코성 병변 등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팔꿈치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이 부분을 또 체크를 하면서 네. 엘보, 골프 엘보인지 테니스 엘보인지 진단을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 방법이 있겠죠?
네, 그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 약물 치료라든가 물리 치료만으로도 이제 당연히 호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가 심하게 된다면 좋은 치료로는 충격파 치료 등이 이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충격파 치료는 진동을 이제 골 부착부, 염증 있는 부위에 넣어주는 치료 방법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염증 물질이 분산되게 되는 항염증 효과와 그리고 신생 혈관을 이제 만들어 옴으로써 재생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치료 말고도요, 이제 주사 치료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최근 많이 알려져 있는 DNA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을 이제 치료하다 보면은 통증 완화와 재생 효과들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단계는 이제 운동 치료입니다. 이제 염증이 있는 부위만을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 숲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나무 하나만을 보게 되는 꼴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결국에는 내상과와 외상과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굴곡건이라든가 편건들, 근육들을 잘 이완시켜주는 치료가 이제 질환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일단 정형외과 치료는요,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또 그 이후에는 물리치료라든지 재활운동까지 함께 병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어쨌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내가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있었다고 해서 운동을 멈출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서 운동해야 될까요? 이제 간단한 이제 스트레칭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내상과 자체는 구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펴준다라고 생각하고 팔꿈치를 편 채 뒤로 쭉 당겨주는 스트레칭 방법. 네. 그리고 이제 외상가염은 손가락을 펴고 손목을 뒤로 제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팔꿈치를 편 채 손가락을 내 몸 쪽으로 잡아 끌어당기는 스트레칭 방법 등을 통해서 안쪽과 바깥쪽을 모두 스트레칭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에도 꾸준히 집에서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그리고 또 관절을 유연하게 해주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호의 원장과 함께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친 내 몸에 파이팅이 필요한 시간, 파이팅 내관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골프 엘보와 테니스 엘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 소중한 내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건강과 스트레칭을 통해 꾸준히 잘 관리를 하고 또 몸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내원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